지금부터는 이제 올 시즌 새롭게 사령탑에 오른 감독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 되겠습니다. 뭐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두 팀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질적인 신인 감독은 기아 타이거즈 김종욱 감독밖에 없는데 서튼 감독은 지난 시즌 중간에 감독이 됐고 팀을 꾸려서 자기 색깔에 맞게 꾸려서 출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는 새로운 출발하는 감독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기아의 김종국 감독과 롯데의 레리 서튼 감독 보시겠습니다. 김종국 감독 현재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 기아 타이거스 김종국 감독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리 서튼 감독은 지난 시즌 결과는 50승 8무 50패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8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김종국 감독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데뷔 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유희관 의원이 기아전 성적이 아주 좋더군요. 네, 3점대 평자 찍었죠? 맞습니다. 3점대 제가 보니까 41경기에서 19승 7패 3.44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기아전에서 강했던 유희관 의원이 보기에 김종국 감독의 기아 올해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제가 은퇴한 거요? 굉장히 크네요. 그거. 3점대 투수가 은퇴를 했으니. 농담이고요. 농담 아닌데 이게 아까 진심으로 얘기하던데. 뼈 있는 말. 제 사견입니다. 기아전에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요. 기아하고 하나전에 너무 강해요. 제 사견이고. 김종국 감독보다 기아를 가장 잘하는 적임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태 시절부터 혜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기아 타이거까지 선수 생활, 코치 생활.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농담으로 집에 수저 세트가 몇 개 티나면 집에 수저 세트가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안다고 하잖아요.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안다고 그러죠. 그만큼 김종국 감독이 기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직접 또 눈으로 보고 가르치셔가지고 맞아요. 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구단을 가장 파악하고 있는 장점인 것 같고 가장 또 다른 변화는 이제 나성범 선수의 영입, 그렇죠. 양현종 선수의 복귀, 맞아요. 이 투타의 중심을 또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서 이 핵심 선수들이 팀을 좀 이끌잖아요. 이끌고 다독여주고 끌어주는 게 기아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요즘 보면은 이제 이기는 경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럼요. 선수들 표정에도 좀 자신감이 맞아요. 넘쳐 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경기도 이기는 경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유희관의 은퇴. 기아 팬 여러분들 보시면 네. 예. 아니 근데 이 잘 나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도 고민이 최근에 생겼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두 선수가 동시에 지금 빠졌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두 선수가 투수 마운드에서 빠졌다는 거는 팀으로서는 굉장한 사실은 위기죠. 김종국 감독이 어떻게 보면 어떤 지도력을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대라고 그럼요. 할 수 있을 정도고요. 맞아요. 물론 지금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치치가 이제 풀리게 되면 기아 타이거즈에 지금 레이더망에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치치 선수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온다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오고 예를 들어서 또 2, 3주가 비자 때문에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달 같은 경우는 김종국 감독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맞아요. 달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 두 명의 외국인 투수 없는 동안 또 어떻게 할지가 첫 번째 또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아 팬들이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시즌 전부터 워낙 이슈가 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에 대한 활용법입니다. 시즌 초에 1번 타자 유격수 출전이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김도영 선수도 적응하지 못했고 팀 성적도 거기에 사실은 좀 따라가지 못하면서 김도영 선수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기아의 10년을 책임질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김도영 선수를 지금 1군에서 계속 남겨두고 1군 무대 분위기를 따라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퓨처스 내보내서 퓨처스에서 경기 경험을 더 쌓게 할 것이냐 팬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2군에서 경험치 먹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도 맞아요.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나온 게 지나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2군에 한 달 정도 가서 3번이나 4번 중심 타선 치면서 2군 투수들도 요즘에 145 넘는 투수들이 꽤 많아요. 거기서 적응하고 다시 한 달 있다 올라와서 맹활약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또 개구리 점프할 때 움츠려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2군에서 퓨처스에서 경험을 더 쌓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희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김도영 선수가 고교 시절에 잘했지만 결국 프로는 좀 프로다. 약간 이런 좀 벽을 좀 느낀 것 같고요. 시범 경기 때 워낙 또 활약이 맞아요.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게 너무 좀 컸어요. 기대치가 맞아요. 좀 커진 게 네. 김도영 선수 본인한테도 좀 부담이 많이 됐을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도영 선수의 이 성장도 중요하지만 김종국 감독 입장에서는 팀의 성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김종국 감독도 팀에 맞는 그런 활용법을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맞아요. 김도영 선수는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아의 미래이고 뭐 김도영 선수도 잘하면서 기아도 잘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최고죠. 그렇죠. 그런 활약들을 좀 편하게 김종국 감독이 좀 해주면서 저는 1군에서 좀 따라다니면서 좀 편한 상황에서 나가다 보면 좀 자신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군에 좀 더 남아서 경기 후반이라든가 네. 그 대수비라든가 대주자 하면서 예.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생각이 약간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네. 이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유격수 자리 수비를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경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김종국 감독도 그렇고 아마 그 팀 내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딜레마에 듭니다. 빠질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김종국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인 선수의 기준이 너무 이정우, 강백호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선수가 또 나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저로 맞춰주세요. 네,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안 돼요. 좀 낮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서튼 감독은 첫 해긴 하지만 팀을 이제 꾸린 첫 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2위까지 갔었어요. 2위 갔던 팀이 지금 8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거 서튼 감독도 진짜 그야말로 시험대 위에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롯데는 시즌 전부터 사실은 세 자리 메워야 된다는 얘기 많이 있었죠. 우익수, 유격수, 포수 세 자리 메워야 된다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 세 자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포지션별 그 WAR을 보니까 롯데가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익수, 유격수, 포수도 WAR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좌익수, 중견수도 역시 WAR이 많이 떨어져 있고 거의 음수에 가깝게 떨어져 있고 1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수 역시 마찬가지. 이 모든 부분이 지금 포지션이 다 지금 WAR이 많이 좀 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 상황이 그렇게 지금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격수 자리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차도 결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메울 수 있다. 그리고 이학주를 데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학주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고 젊은 선수들이 이 자리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야 이게 메워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게 왜냐하면 유격수 자리는요. 맞아요. 일단은 주전이 한 명 있고 그 뒤에 백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승욱 선수가 개막전 시리즈부터 잘했는데 또 부상. 맞아요. 그리고 이학주 선수 그 다음에도 와서 메웠는데 또 부상. 그리고 박승욱, 이육주, 유격수뿐만 아니라 지금 중심 선수들도 다 지금 크고 작은 부상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서튼 감독이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유격수 자리를 대철 선수가 사실 마땅하게 뭐 떠오르는 선수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포수 자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포수 자리는 롯데가 갖고 있는 몇 년째 사실은 고민되는 자리인데 안중열 선수가 다시 또 2군 내려갔고 정복은과 지시관이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도 불안 요소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투수 입장에서 주전 포수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투수 입장에서 주전 포수가 계속 바뀌면 투수도 좀 불안하지 않나요? 포수가 좀 바뀌다 보면 네네. 투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이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무너지면서 자신 있게 좀 공을 못 던지고 아까 유격수도 말씀하시다시피 맞아요. 유격수와 포수 센터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 센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터 라인이 안정적이어야지만 또 경기를 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롯데에는 이제 유격수, 포수, 또 중견수 이 센터 라인이 좀 약한 게 이제 경기를 하면서 좀 성적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야 지금 센터 라인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손아섭 선수 빠진 자리를 과연 어떻게 메울 것이냐 팬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3단 합체 얘기가 나왔었죠. 이
손아섭 선수의 그 빠진 자리를 좌투수에게 강한 타자, 우투수에게 강한 타자, 사이드암에 강한 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로 그 WAR을 합치면은 내올 수 있다. 결국 이제 플래톤을 하겠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나 지금 결과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공백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있고 손아섭은 상대적으로 지금 NC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손아섭 선수가 타율이 벌써 3할 2푼 4리였어요. 맞아요. 이 공백을 롯데자이언츠가 메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 이대호 선수가 은퇴 시즌으로 선언을 한 시즌이기 때문에 팬들도 그렇고 저희 뭐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롯데가 올해만큼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타자인 대선수인 이대호가 은퇴를 선언한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롯데가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또 엘로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엘로키 얘기 뭐 했습니다만은 그 엘로키 중에 지금 롯데만이 좀 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흥행을 쥐고 있는 한 팀이기 때문에 올해만큼 롯데가 좀 아직 시즌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반등의 어떤 기회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봤습니다. 또 한 팀 얘기를 하도록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인 감독 수베로 감독이죠. 지난 시즌 최하위 올해도 지금 사실은 뭐 9위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지금 하위로 최하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올해가 2년째 계약이고 내년이 마지막인데 팬들 사이에서 계약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좀 먼저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 제 질문 아닌데요? 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생각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계약은 남아 있지만 네. 하나이글스 구단 입장은 중요한 건 올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이 과연 몇 위로 끝날지가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리빌딩하고 성적인데 성적도 리빌딩에 요즘은 성적도 무시 못하는 게 들어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데 수베로 감독을 제가 또 인터뷰했을 때는 구단의 지원이 좀 더 있었으면 사실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감독과 구단의 뭐 그런 지원의 딜레마일 수도 있고 약간의 뭐 이제 동상이몽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 100경기 가까이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80에서 뭐 그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즌의 성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꼴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꼴찌를 하게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3주 전인가 그런 기사가 한번 났던데 어떤 단장님이 하나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어떤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전체적인 어떤 KBO 리그의 어떤 흥행이라든가 재미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이글스의 남은 시즌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 감독 교체 승부수를 던졌죠. 물론 뭐 성적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감독 교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물은 구창모 선수 복귀였습니다. 구창모 선수 복귀한 이후에 NC가 요즘에 탄력을 조금씩 받기 시작을 했어요. 강인권 대행 입장에서는 그거만큼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강인권 감독 대행이랑 또 같이 이제 선수 생활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맞아요. 또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강인권 감독 대행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맞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야구계에서 좀 평판이 좋으시고 항상 감독 바뀔 때 후보에 강인권 감독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NC의 또 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아까도 뭐 말씀하시듯이 소통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이제 선수들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형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라 저는 강인권 감독 대행이 지금 NC를 잘 추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긍정적인 저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창모 선수의 복귀는 NC로서도 또 강인권 대행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난해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 KT 이강철 감독 시즌 초에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중반기 이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팀은 저는 KT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야구 한 시즌 보시면 아시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무서워요. 올라오는 팀이 무서워요. 이게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 기운을 맞아요. 바로 느끼거든요. 맞아요. 왜냐? 5개 팀 중에 한 팀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팀이 올라오게 되면. 맞아요. 그게 바로 지금 KT 이 마법사 군단인데요. 맞아요. 특히 강백호 선수가 합류하면서
뭐 저희 이제 기자들이 호호 브라더스, 강백호, 박병호 이 호호 브라더스가 가동이 되면서 그렇죠. 타선이 굉장히 무서워졌고요. 이제 외국인들까지 지금 오고 있고 또 외국인 카드를 가장 먼저 발빠르게 맞아요. 맞아요. 이 새 카드를 뽑았던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5강권에 있는 팀이 가장 경쟁하는 팀 KT 위즈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팀은 KT가 아닌가 말씀드린 것처럼 KT가 아닌가. 국내 선발진이 워낙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KT 팬 여러분께서는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우승 후보로 아마 뽑으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네. 최저기록은 좀 많이 올라가서 올라와 우승할 수도 있고 있는 상황. 네, 앞으로 네. 충분히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니, 이거 야구는 끝날 때까지 몰라요. 아, 맞아요. 정말. 예. 맞아요. 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바뀌는 게 순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감독님들 10분의 감독님들 좀 안녕하신지 잘 지내고 계신지 저희가 참견을 해봤는데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야구는 결국 선수가 하는 거잖아요. 선수가 결국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1년에 몇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는 벤치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감독이 가져갈 수 있는 1년 144경기 중에 감독이 가져갈 수 있는 책임져야 되는 승수는 한 몇 경기 정도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한 6승 정도. 6승. 예,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6승 정도는 있다. 네, 6승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작전을 통해서 3승. 선수 교체를 통해서 3승. 네. 약간 그걸 좀 좌지우지 할 수 있고요. 결국에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야구는 결국엔 선수들이 하는 것이고 맞아요. 감독은 선수들이 좀 더 분발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감독이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때도 많아요. 감독님들 보면 그럼요. 극한 직업이에요. 그건 네. 극한 직업이죠, 정말. 뭐 진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데이터, 직감, 경험 뭐 이런 다양한 것을 의지를 하는데 결과가 나쁘면 다 감독이 책임이 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10개 군한 감독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아, 예, 예. 예. 김동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한 점 차 승부는 감독의 영역이 아닌가.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그 포스트 시즌에서 이영하 선수, 뭐 홍건희 선수 이렇게 완전히 막 승부처에서 그것도 2회 막 내고 맞아요. 2회, 2회, 4회, 6회 그 상식 파괴 용병술이거든요. 그리고 그 작년에 사실 아까 타이브레이커 얘기했지만 원래 SK하고 두산이 맨 마지막 경기에 그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정전을 했어요. 유희관 선수를 구원으로 했더라고요. 시원하게 폭투 하나 하고 내려가셨는데 구원으로 유희관 선수가 강속구 투수가 아닌데 그 적재적소에 구원으로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그때 아마 두산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박세혁의 끝내기로. 박세혁 네, 끝내기, 끝내기로. 김인태가 우중간 쳐가지고 네. 이겼어요. 그 경기 저는 감독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김태형 감독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예. 김태형 감독님의 그런 야구를 저는 뭐 최근에 뭐 제가 뭐 다른 감독님들도 다 좋아하지만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님 보면서 완전히 저는 좀 바뀌었습니다. 한 점 차는 감독의 저는 영역이다. M의 영역으로 봅니다. 전체 성적은 GM의 영역으로 한국이 지금 GM의 야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프런트 야구 얘기 많이 하죠. 요즘. 그래서 뭐 단장의 야구가 온 건 맞지만 감독의 영역에 한 점 차 또는 뭐 최근 한국 프로야구가 역전승이 많이 좀 없어졌는데요. 막판에 가는 7, 8, 9의 역전승은 감독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경기가 한 10경기 내외, 아까 한 6경기 정도 된다고 한 10경기 내외도 그 정도면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사실은. 그 경기로 순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즌에 두산 베어스가 유희관 선수를 앞세워서 그때 이영하 선수도 굉장히 절정이었었는데 아마 8-1로 광복절 이후에 10경기 가까이를 뒤집어가지고 제가 글을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맞아요. 9경기 맞아요. 8경기를 저희가 기록적인 역전. 시즌이었죠. 네. 네. 조금 전에 막 야구가 끝날 때까지 모른다고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기록적인 시즌이 그 시즌이 아마 두산 베어스가 그 시즌이었을 거예요. 네, 우리 맞습니다. 또 염의원님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기도 아, 하고. 맞네요. 아까 제가 머니볼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머니볼에서 아까 그 마지막 경기를 지면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브래드 피트가 거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마지막에 이기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팬들이 바라는 거는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감독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지만 결국 팬들이 원하는 마지막에 이기는 팀 만드시기를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참견이었습니다. 감독님들 얘기하니까 저희가 아주 뭐 재밌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오늘 감독님 얘기 재밌으셨죠? 예. 너무 재밌었어요. 어. 특히 유희관 선수가 이제 지금 현역 은퇴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다시 또 현역으로 가려고 맞아요. 던지고 계시잖아요. 못 만들고 있어요. 예, 유희관 선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김도환 기자가 김태형 감독님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근데 김태형 감독님 어땠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지내죠, 감독님하고. 자주 연락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라로사 감독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 시삭스 감독입니다. 그래요? 네, 시카고 화이트삭스. 아니, 언제 야참에 한번 초대를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거의 뭐 친하듯이 얘기를 아니, 저는 하길래. 어렸을 때 본 거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니 김태형 감독이랑 친하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몇 번 했는지 나중에 한번 좀 세주세요. 한 10번은 한 거 같아요. 10번. 같은 김씨 아니야?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아주 흥미로운 참견이었습니다. 감독님 얘기하니까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여느 프로스포츠와는 다르게 야구 감독들은 선수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의 그라운드에 나서게 되죠. 선수들의 실수마저 대신 책임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자리. 팀 승리에 대한 어떤 환한 미소보다 안도의 한숨이 먼저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독한 자리이자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독님들 부디 안녕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야구에 참견하는 야구의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